매년 토마토 모종이 힘없이 길게만 자라서 속상하셨나요? 수확 시기는 자꾸 늦어지고 애써 키운 모종이 픽 쓰러지는 걸 보면 한숨만 나오셨죠? 만약 제가 여러분의 토마토 수확을 한 달이나 앞당길 수 있는, 그것도 아주 튼튼하고 땅딸막한 모종으로 시작하는 비밀을 알려드린다면 어떠시겠어요? 오늘은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혁신적인 일본식 토마토 파종법을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웃자란 모종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풍성한 토마토 수확의 기쁨을 남들보다 한 달 먼저 맛보게 되실 거예요. 정말이냐고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본격적인 비법을 알아보기 전에 왜 우리들의 토마토 모종은 그렇게 웃자라기만 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씨앗을 작은 포트에 심고 싹이 나면 햇빛이 잘 드는 곳으로 옮겨주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가정 환경은 전문적인 육묘장처럼 완벽한 조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실내에 부족한 광량, 너무 높거나 일관된 온도, 과도한 수분 공급. 이 모든 것이 식물의 생장 호르몬을 자극해서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기보다는 줄기만 필사적으로 위로 뻗게 만듭니다. 이렇게 키만 껑충 큰 모종은 줄기가 약해 쉽게 부러지고 병충해에도 매우 취약해서 봄밭에 정식한 후에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의 숙련된 농부들은 바로 이 과잉 보호가 문제의 핵심임을 파악하고 오히려 식물에게 건강한 스트레스를 주어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배울 방법의 핵심 철학입니다. 자,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씨앗입니다. 일본식 방법의 첫 번째 비밀은 특별한 씨앗 전처리 과정에 있습니다. 단순히 물에 불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먼저 좋은 씨앗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겠죠. 물에 담갔을 때 가라앉는 밀도 높은 씨앗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미지근한 물에 천연 밝은 촉진제를 약간 섞어줍니다. 여기서 비싼 영양제를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마를 몇 조각 넣고 우려낸 물이나 쌀뜨물을 사용해도 훌륭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용액에 토마토 씨앗을 약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담가둡니다. 이 과정은 씨앗의 휴면 상태를 확실하게 깨우고 발해에 필요한 초기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아기에게 첫 이유식을 먹이는 것과 같죠. 충분히 불린 씨앗은 건져내서 축축한 키친타월에 감싸 지퍼백에 넣어 따뜻한 곳에 하루 이틀 정도 둡니다. 이렇게 하면 발화율이 거의 100%에 가까워지고 모든 씨앗이 거의 동시에 아주 힘차게 싹을 틔우게 됩니다. 시작부터 모든 모종이 동일한 출발선에서 건강하게 출발하니 앞으로의 성장이 균일해지고 관리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 작은 차이가 나중에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핵심은 바로 토양, 즉 뿌리가 살아갈 집을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토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의 성장을 단계별로 유도하는 기능성 배합토를 만듭니다. 화분이나 트레이 바닥에는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펄라이트나 마사토 같은 굵은 입자를 약 1cm 두께로 깔아줍니다. 뿌리가 과도한 수분으로 인해 썩는 것을 방지하는 첫 번째 방어선이죠. 그 위에는 전체 흙의 약 3분의 2 정도를 채울 기본 상토를 넣어줍니다. 여기에 잘 부숙된 퇴비나 지렁이, 분변토를 10% 정도 섞어주면 초기 성장에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맨 위 약 2cm 두께의 층은 아주 고운 입자의 흙으로 덮어줍니다. 채로 한번 걸러낸 상토나 코코피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갓 발아한 여린 뿌리는 거친 흙을 뚫고 나아가기 힘들어합니다. 부드럽고 고운 흙은 어린 뿌리가 저항 없이 사방으로 쉽게 뻗어나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층이 분리된 토양 구조는 아래쪽의 영양분을 향해 뿌리가 깊고 넓게 뻗어나가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모종이 튼튼하다는 기본 원리를 토양에서부터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씨앗을 심어볼까요? 여기서 전통적인 방식과 확연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보통 손가락으로 흙을 꾹 눌러 구멍을 내고 그 안에 씨앗을 넣죠. 하지만 일본식 방법은 눕혀서 얕게 심는 것이 핵심입니다.
방금 전처리한 하얀 뿌리가 살짝 나온 씨앗을 흙 위에 거의 눕히듯이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아까 준비해둔 고운 흙을 씨앗이 보일 듯 말 듯 약 5mm 정도의 아주 얇은 두께로만 덮어줍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씨앗이 깊이 묻히면 싹을 트이우기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땅을 뚫고 나오는데 소모하게 됩니다. 이는 초기 성장을 더디게 하고 모종을 약하게 만듭니다. 얕게 심으면 씨앗은 최소한의 에너지로 빠르게 지상으로 나올 수 있고 남은 에너지를 초기 잎과 뿌리를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씨앗을 눕혀 심으면 뿌리가 수직이 아닌 수평 방향으로 먼저 뻗어나가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넓은 범위에 걸쳐 잔뿌리를 발달시키는데 매우 유리하며 초기부터 안정적인 뿌리 시스템을 형성하는 기초가 됩니다. 이 파종법은 식물의 본능을 역이용하여 우리가 원하는 방향, 즉 튼튼한 뿌리 발달로 유도하는 아주 영리한 기술입니다. 싹이 트고 떡잎이 예쁘게 펼쳐졌다면 이제 모종에게 첫 번째 시련을 줄 시간입니다. 바로 통제된 가뭄 스트레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물이 마를까봐 걱정되어 흙이 마르기도 전에 물을 흠뻑 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웃자람의 주범 중 하나입니다. 흙 표면에 항상 수분이 충분하면 뿌리는 깊이 내려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표층에만 머무르게 됩니다. 일본식 방법에서는 겉흙이 완전히 마르고 손으로 만졌을 때 건조함이 느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을 줍니다. 물을 줄 때는 화분 밑으로 물이 흘러나올 정도로 한 번에 흠뻑 주어 물이 흙 깊은 곳까지 도달하도록 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토마토 모종은 생존 본능에 따라 물을 찾아 뿌리를 계속해서 깊고 넓게 뻗어나가게 됩니다. 이는 지상부의 성장, 즉 키 크는 것을 잠시 늦추는 대신 모든 에너지를 지하부의 뿌리 발달에 집중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 시기를 거친 모종은 눈에 띄게 키가 더디게 자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흙 속에서는 그 누구보다 강력하고 광범위한 뿌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과정이 바로 가뭄이나 외부 환경 변화에도 쉽게 굴하지 않는 강인한 토마토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빛은 식물 성장에 필수적이지만 어떤 빛을 어떻게 주느냐가 모종의 형태를 결정합니다. 일본식 방법은 단순히 빛을 많이 주는 것을 넘어 빛과 그림자의 춤이라고 불릴 만큼 정교한 광량 조절을 강조합니다. 웃자람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약한 빛을 오랜 시간 받는 것입니다. 식물은 빛을 향해 필사적으로 줄기를 뻗기 때문이죠. 이 방법에서는 가능하면 식물 성장용 LED 등을 사용하여 하루에 약 8시간에서 10시간 동안 아주 강한 빛을 집중적으로 제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빛을 제공하는 시간 외에는 주변 온도를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낮 동안 강한 빛으로 광합성을 최대한 촉진시킨 후 밤에는 온도를 15도 내외로 낮추어 식물의 호흡 작용을 억제합니다. 이렇게 하면 낮에 만든 영양분을 불필요한 키 성장으로 소모하지 않고 뿌리와 줄기를 굵게 만드는데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운동선수가 강도 높은 훈련 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강한 빛과 서늘한 밤의 온도차, 이 두 가지의 조합이 토마토 모종을 땅딸막하고 튼튼하게, 그리고 잎 색깔은 아주 진한 녹색으로 만드는 핵심 비결입니다. 뿌리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충분한 산소와 공간이 필요합니다. 6번째 비결은 바로 뿌리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독특한 공기 전정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플라스틱 포트는 바닥에만 배수구가 있어 뿌리가 화분벽을 만나면 빙빙 돌기만 하는 서클링 현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엉킨 뿌리는 양분과 수분을 효율적으로 흡수하지 못하죠. 일본의 농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측면에 구멍이 많이 뚫린 화분이나 통기성이 좋은 부직포 화분을 사용합니다. 이 화분들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뿌리가 자라다가 측면의 구멍이나 부직포 벽을 통해 공기와 만나게 되면 그 끝이 자연스럽게 마르면서 성장을 멈춥니다. 이를 공기 전정 또는 에어 프루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식물은 성장이 멈춘 뿌리 대신 그 뒤쪽에서 두세 개의 새로운 잔뿌리를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이 화분 전체에서 반복되면서 결과적으로는 화분 전체에 아주 촘촘하고 미세한 잔뿌리가 가득 찬
이상적인 형태의 루트볼, 즉 뿌리 뭉치가 형성됩니다. 이렇게 잘 발달된 뿌리 뭉치는 봄밭에 정식했을 때 새로운 환경에 훨씬 빠르게 적응하고 엄청난 속도로 양분을 흡수하여 폭발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모종이 어느 정도 자라면 우리는 성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시기적절한 순지르기와 영양 생장 조절입니다. 보통 본잎이 4~5장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나왔던 한 쌍의 떡잎을 소독한 가위로 조심스럽게 제거해줍니다. 떡잎은 초기 발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지만 본잎이 광합성을 활발하게 시작한 이후에는 그 역할이 줄어듭니다. 이때 떡잎을 제거하면 식물이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새로운 잎과 뿌리를 성장시키는 데 집중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화방, 즉 꽃대가 생기는 시점입니다. 일본식 조기 재배법에서는 첫 번째 화방, 바로 아래의 곁순 하나만 남기고 그 아래의 모든 곁순은 아주 어릴 때 미리 제거합니다. 이렇게 하면 영양분이 분산되지 않고 식물이 선택된 줄기와 첫 번째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모든 힘을 집중하게 됩니다. 이는 전체적인 수확량을 약간 줄일 수는 있지만 첫 수확 시기를 획기적으로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빠른 수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식물의 생리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기술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모종을 거친 외부 환경으로 내보내기 위한 마지막 담금질, 바로 경화 훈련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식 며칠 전에 잠깐 밖에 내놓는 정도로 이 과정을 끝내지만 일본식 방법은 훨씬 체계적이고 강도 높게 진행됩니다. 정식하기 최소 일주일, 길게는 2주일 전부터 훈련을 시작합니다. 첫째 날에는 바람이 없고 그늘진 곳에 1~2시간 정도만 내놓습니다. 둘째 날에는 시간을 3~4시간으로 늘리고 점차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도 늘려갑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 노출 강도와 시간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날도 경험하게 하고 밤의 서늘한 기온에도 적응시켜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모종의 잎이 색깔이 약간 보랏빛으로 변할 수 있는데 이는 식물이 스트레스에 대항하여 안토시아닌 색소를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오히려 모종이 강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혹독한 훈련을 마친 모종은 줄기가 단단하고 목질화되어 있으며 잎은 작지만 두껍고 강인한 모습을 띱니다. 이렇게 충분히 단련된 모종은 밭에 옮겨 심었을 때 몸살을 거의 앓지 않고 새로운 환경에 즉시 적응하여 폭발적인 성장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 달 빠른 수확을 가능하게 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어떠셨나요? 단순히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것을 넘어 마치 어린 식물을 훈련시켜 강인한 전사로 키우는 하나의 과정과 같지 않나요? 씨앗을 특별하게 깨우고 뿌리가 사랑하는 흙을 만들어주며 물과 빛으로 건강한 스트레스를 주고 공기로 뿌리를 단련시키는 이 모든 과정. 이것이 바로 웃자람 없이 튼튼한 모종을 키워내고 남들보다 한 달이나 빨리 탐스러운 토마토를 수확하는 비밀이었습니다. 기존의 방법이 식물을 온실 속 화초처럼 키우는 것이었다면 이 일본식 방법은 식물의 야생성을 일깨워 스스로 강해지도록 만드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방법들을 여러분의 텃밭에 꼭 적용해 보시고 놀라운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토마토 모종을 키우면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나요? 혹은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특별한 비법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다른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